안녕하십니까. 오늘 댄스하는 사회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박진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0회 제주포럼 제주의 가치 ODA 사업으로 세계에 빛을 비추다 세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영 특별자치행정부장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문상원 전략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오재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맡아주실 패밀리 코이카 항공나눔재단 장현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기 제주특별자치도 새로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대학교 티카람 아리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신희철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 이중화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김혜숙 정무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혜숙입니다. 오늘 제20회 제주포럼 ODA 세션 제주의 가치 ODA 사업으로 세계의 빛을 비추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정은 지난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적개발로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자 위주로 지원했지만 지금은 제주의 선진 정책과 문화, 경험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며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국제협력단 공모사업에서 인도네시아 분탕시 폐기물 통합관리와 자원순환 구축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준비해온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꾸준히 세계에 이어져온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도 제주의 공동체 정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가 세계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ODA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과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촬영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후이카 문상원 전략기획실장님께서 ODA 사업을 통한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희 ODA 세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복사 써주다. 저 오늘 제주 포럼을 맞이하면서 ODA 사업을 통한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ODA의 변화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개도국들의 모델이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제한적인 여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달 GDP가 1955년 65달러로 거의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최빈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34,653달러라는 유례없는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고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된 그러한 발전의 모델 국가였습니다. 발전의 동인, 발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높은 교육열에 기반한 풍부한 인적 자본의 형성,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부분입니다. 양질의 교육으로 인적 자원을 축적하였고 사회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많은 혼란 중에도 교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은 우리 해방 당시에 78%였던 문맹률이 불과 13년 만이죠. 4.1%를 급감하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어떠한 외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 도움에만 매몰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 발전에 매진했습니다. 그러한 동기부여와 국민적인 자조중심 고양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대비되는 이러한 부분. 새마을 운동은 외부의 어떤 원조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자기의 마을을 가꾸고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였던 그러한 높은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그 개발 원조의 철학은 우리의 이런 그 개발의 경험, 발전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한다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6년도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 미국의 USAID의 원조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2023년 베트남에도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원 연구원 VKIST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설립이 돼서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그러한 근거지로 지금 자리매고 있습니다. 1958년 국립중앙의료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지원으로 만들어졌고요. 1973년 부산직업훈련원 독일 지원으로 설립돼서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의 발전 인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보건에 있어서 원조로 활용되되 다른 국가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너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였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ODA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개발, 즉 사람의 투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우리나라 ODA 수원의 경험이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한국형 ODA의 그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코이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ODA 정책이 새롭게 변경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저희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개발협력 모델은 수원국의 오너십, 그러니까 공여국이 가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의 ODA가 아니라 그 나라의 베트남의 ODA이고 캄보디아의 ODA이고 그 다음에 그 루안다의 ODA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의 오너십을 굉장히 중요한다는 점. 그래서 수원국 주도의 사업 기획 및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의 맥락에 맞게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 나라에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현지의 상황과 그 다음에 맥락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들을 움직여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다음에 발표하는 이제 제주형 ODA라는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역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그 맥락에 맞게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지속 가능한 ODA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10년 전에 끝난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부 시설물이 고장난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 이거 수리하게 그 지원금을 다시 보내달라라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수원국의 오너십에 기반하지 않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은 인재 양성, 역량 개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러한 그 용어 중에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 즉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전부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 프로젝트들을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주는 부분. 이것이 한국형 ODA라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현지의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 전략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런 오너십에 기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한국의 ODA가 집중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개발 협력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원조 기관인 USAID가 폐지되고 국무부로 합쳐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비단 미국의 그런 변화일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많은 공여국들도 지금 그 정책들을 바꾸고 있는데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국익 중심이라고 하니까 ODA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측면을만 강조할 때는 이 사업과 ODA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익 중심의 원조 역시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지원과 함께 양립할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저기 보시면
지금 에너지, 자원, 그다음에 이민과 같은 부분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겪어서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 있는 그러한 중남미 그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 국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원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이카에서도 지금 우리는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나라만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공영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유럽과는 좀 맥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DA 예산의 축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세 손가락 안에 안을 정도로 매년 ODA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지금 ODA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1달러를 원조를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 성과관리 기반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국이 ODA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이 ODA를 해서 베트남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분담시 사업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분담시 사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환경 문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의 성과를 보여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공회국에서 지금 특징이 어떤 부분이냐면 ODA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왜냐? 투입 위주로만 과거에 많이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ODA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ODA를 통해서 궤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국제개발 협력 환경의 중요한 세 가지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이제 향후 5년간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그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ODA, 아까 말씀드린 국익과 코이카의 ODA가 어떻게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 공급망 정책, 기후변화 정책, 이민 정책과 같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략에 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도 많은 분야, 너무도 많은 대상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한국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루안다 같은 국가들, 그다음에 또 아시아의 베트남 이런 국가들처럼 그 발전할 수 있는 오너십이 높은 그러한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 ODA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코이카와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자체는 처음으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통합적 ODA, 우리나라의 각종 지자체, 대학,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들 이러한 그 기관들이 한 코이카의 플랫폼에 참여해서 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이번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깊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섹터와의 협력도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국제 기구와 같은 국내외 파트너십 네트워크도 구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성과 중심 ODA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효익 위주가 아니라 성과에 따른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과가 있는 국가를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러한 세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ODA입니다. ODA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개도국의 어떤 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ODA는 그 외화 유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통매적인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와 무역을 통한 달러의 ефek트, 개도국 입장에서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송금액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발전의 요인이고요. ODA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함으로써 민간의 부분에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로 나아갈 예정이고요. 수단적인 개념으로서는 AI, 요새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AI가 개도국의 발전, 그다음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발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혁신적인 기술들을 확인하는 부분들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카는 전략적 우리를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부분이고 이제는 저희가 국별 포트폴리오를 적용해서 5년 단위를 국가별 전략으로 수립을 하고 향후에 중장기적인 성과 관리책을 구축함으로써 이 국가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 국가에 몇 년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부분들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적 ODA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공공협력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제주도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고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ODA, 개도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기술 이 부분들을 최대한 연결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코이카에서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ODA, 세계 ODA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에 코이카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ODA는 더 이상 시혜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하고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정부만의 점유물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 확대, 또한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수원국의 자리유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수원국의 자리유지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겠다는 부분, 그리고 투입 위주가 아닌 분명한 성과 기반의 ODA를 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세계의 우리나라의 ODA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많은 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면서 개도국의 발전이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문상원 전략기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제주대학교 고재환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 문탕시 폐기물 통합관리 및 자원순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수업받은 제주대학교 고재환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주 ODA 인도네시아 문탕시 폐기물 통합 관리 및 자원 순환 구축 사업 제가 이제 참여를 했고 최근에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장점을 문탕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 이렇게 발표를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탕시는 카리만탄 섬이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카리만탄이라는 이제 마레이시아에서는 부르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부터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동카리만탄주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는 동카리만탄주의 문탕시라는 시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본탕시 인구는 한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한 19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본탕시의 폐기물 매립지가 상당히 이제 포화된 상태라서 종료가 이제 4년이 채 남지 않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할 때 4년이었을까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폐기물 매립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이제 금지했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심각한 이제 폐기물 관리 문제에 직면하게 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는 2023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본탕시를 누가 이제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UCA라는 지방정부 협의체와 이에 도움을 받아서 본탕시의 문제를 좀 확인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 단계에서 2023년 말에 본탕시에 실제로 이제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의 현황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24년 도에 들어서 사업에 이제 공모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 말에 2차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5월 초에 사업의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5월 25일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26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사업은 인도네시아 문탕시 폐기물 통합 관리 및 자원순환 구축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970만 불 정도 되고 여기에 47%가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관리 및 영양화 프로그램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제주 클린하우스 시스템을 문탕시에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선별 시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현대화하고 문탕시의 폐기물의 특징은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44% 이상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탕시 자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이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논문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연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폐기물 관리가 잘 되고 현재 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데 본당시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 2019년도에 제주도 지방계에 가장 많은 뉴스 중에 하나가 멜리지가 포화됐다. 도시락에 쓰레기가 가라붙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주도 인구 증가가 급속히 증가가 되고 저쪽에 이제 보시면 방문객수도 지금 뭐 1,500만 명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기존의 이제 시설로 처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시면 매립지거든요.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포장하고 이제 쌓아 올려놓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 그 수거 방식은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2006년에 시작했지만 2016년까지 그 제주도 전역에 한 1,800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재활용 공센터라는 것도 설치가 돼서 수거 방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2019년 신규 매립장이 건설되고 소각시설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완화되긴 했죠.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선별시설 그리고 음식 쓰레기 바이오가스 시설이 완성되면서 현재 이제 관리 체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제도하고 폐기물이 관리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보시면 여기 파란 선이 이제 폐기물 매립지로 하는 폐기물의 비율입니다. 80%였거든요. 90년대에는. 95년도에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냐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립량이 감소하고 재활용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주로 재활용량인데 어떤 제도의 시행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각장이 제주도에는 2003년인가에 이게 소각장이 만들어서 소각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리고 매립 비중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주도 매립지로 가는 생활 폐기물의 비중이 3% 이내로 굉장히 이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한 10%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본당시를 보시면 본당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면 개인이 직접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매립지로 가지고 가는 루트도 있고 그리고 고용을 해서 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들고 가는 고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클린하우스처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어떤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해서 수거하는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4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가 이거는 수거를 하는 서비스를 구입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가정에 직접 와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게 하는 서비스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주차장소를 마련해 놓고 버려놓으면 차량이 와서 이제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선별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주로 선별된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 중에 가축사료로 사용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이런 것들은 선별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매립지로 가고 있어요. 매립지로 가고 있고 이제 현재 매립지 상황인데요. 매립지가 상당히 포화된 상태고 매립지의 폐기물이 이제 매립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이 이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을 좀 보시면 제주형 클린하우스 시스템 구축 운영 그리고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이제 바이오마스 시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이제 몽땅시 주민 교육 및 연계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클린하우스는 그 몽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범 실시를 합니다. 시범 실시를 하는데 몽땅시에서 몽땅시의 특징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저희들과 이제 협력하는 가운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몽땅시에서 30개의 예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진주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거 차량을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배출은 그 몽땅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매립지의 여유지가 있어서 여기에 선별시설, 해관된 선별시설과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를 하고 몽땅시 폐기물의 대부분이 음식 쓰레기, 절반 정도가 이제 음식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스와 시설의 성공력과 굉장히 중요한 사업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가스와 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매립지로 가는 것을 이제 줄임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 70% 이상이 이제 매립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바이오가스 시설로 처리를 해서 바이오가스는 전기 생산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생산에 활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리배출 시설의 공정도인데 종이, 비닐, 페트병, 그리고 철, 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현재 몽땅시에는 그 웨이스트 뱅크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통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형질성소화 반응기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내고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 전기를 시설에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몽땅시가 5년 후, 이 사업이 종료 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이제 몽땅시 주민 대상으로 대상한 공직청이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 그리고 현장 운영 직원들의 교육 그리고 초청해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운영 상황을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내용들 그리고 당시 시민 대상으로 이제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 그리고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이제 PM으로 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주학교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몽땅시가 주 파트너이고요. 이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면 마르지표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현재 26.7%인데 58%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바이오가스화율은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화 되고 있는 음식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80%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80%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바이오가스화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도가 실제로 이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그리고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을 지금 매립되는 양이 100%로 가져을 하면 90% 이상 저희가 감소를 시키기 위한 것을 이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그 어떤 의의에 대한 간단한 이제 요약입니다. 수원국의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어요. 몽땅시가 이제 저희 파트너인데요.
이 본당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폐기물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그런 절실함에 의해서 그런 의지도 생기겠지만 굉장히 자료의 교환이나 소통이 원활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지자체가 이제 협력 사업을 이제 모범 사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의 이제 폐기물 자원순환 그런 그 시스템이 국외로 보급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뭐 SDG의 목표에 부합하기도 하고 포이카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지원 프로그램에 이제 부합하기도 하는 국내외 정책에 이제 부합하는 사업으로 좋은 의미를 갖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도의 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이제 인도네시아 분탕지로까지 수출이 되고 그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에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자리를 잠시 정돈하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패밀리 후이카 행복나눔재단 장현식 이사장님께서 자전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국에 관한 장현식입니다. 저는 패밀리 후이카 행복나눔이라는 긴 이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현재 후이카 현직 직원들이 17반 후원금을 내가지고 개도국의 학교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저를 이 자장으로 해주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까 이문성 시장도 발표했지만은 굉장히 그 모사한 나라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개도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많이 벤치마크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ODA 규모가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주도가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도 쭉 해봤지만 이번에 정말 사실 따기 힘든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딴다는 것은 정말 힘든데 제주도청하고 제주대하고 그다음에 제주 국회협력센터가 정말 힘을 합쳐서 딴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주 포럼에서 이와 같은 세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오늘 오신 분 4분 토론에 자리해가지고 잠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제 역할이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이 먼저 제일 옆에 계신 분이 제주특별자치 또 생활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창기 회장님이신데요. 김 회장님은 제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풀뿌리 지역사회운동인 새마을운동의 발전과 확신에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2006년 9월 달부터 2013년 1월 달까지 제주시의 직장 공명새마을운동협의회 제14하고 15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2015년 2월부터 2021년까지는 제주시 새마을 제13대 14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 도덕성하고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계획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역사회 참여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현재 한라산업 대표를 맡고 계시고 지역사회복지와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의 회장으로서 자주 협동 경면의 생활장치를 지역으로 지역과 세계를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그 다음 분이 닥터 티카람 아리엘 박사인데 아까 이분을 영어로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분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ay I introduce Mr. Professor Tikaram Ariel? He is right now the assistant professor of Council University in Seoul. And he has 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e got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His basic part is democracy and gender empowerment and OD, and he's working very hard to teach the students by mentoring and things like that. He has lived in Korea from 2013, and he taught in Korea last 4 years, and he's right now. And he has a special intere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lease, people close to Dr. Mario. 다음은 신희철 교수입니다. 저하고는 제가 코이카에서 평생 근무했는데 제일 친한 동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개발 특히 OD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신희철 박사는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코이카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최초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앤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시는 모든 우리나라 코이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OD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분이 합니다. 코이카 퇴직 후에는 숙명대학교에서 그리고 한인대학교에서 국제개발 협력된 여러 가지 과목을 강의도 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 지역의 OD 청년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신희철 박사님을 따뜻한 박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중화 박사님인데요. 제주연구원에 지금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중국 이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에서 수출입, 중소기업, 바이오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 관련 정책, 연구 및 대중국 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OD 관련 국제개발 협력 연구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분에 있는 우리 도전자님들이 각 분야에서는 OD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앞에 두 분이 굉장히 좋은 주제를 발표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특히 제주에서 통합 폐기물 관리 이런 부분은 이것이 만약 잘 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두 분의 주제를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의 토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한 3시까지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분당 토론을 한 5분에서 6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만약에 시간이 더 남는다 그러면 플로에 계신 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질문을 받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김창기 회장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이미 발표해 주신 자료에 토론문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생활을 맡고 있는 김창입니다. 오늘 ODA 관심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생활 지도자님들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의 가치가 단지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 글로벌 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로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래 다양한 ODA 사업을 전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유상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는 2010년을 국제개발 흔적 원년으로 선포하며 독자적인 ODA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제주의 지역 특성과 선진 정책 문화가 국제개발 협력에서 실질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개발 협력 환경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승수로 전환되고 있으며 단순 원조 중심의 방식에서 상호, 연대와 지속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DA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공유국이 가진 고유의 문화, 정책, 제도적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국가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의 가치 확산은 매우 전략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가치 기반 ODA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생활에는 지난 10여 년간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단순한 물자 및 인프라 지원에서 시작된 사업은 점차 농업기술, 마을 공동체 개발 모델, 위생개선, 교육 환경 개선 등 보다 복합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 섹터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개 이상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라오스 학사의 마을에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이 참여한 의료봉사를 통해 현지 주민 건강 개선에 기여해왔고 이후 도로 포장, 학교 도색, 교육물품 지원 등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의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에는 링산마을과 학사의 마을을 대상으로 야장 설치, 버섯 재배장 조성, 하우스 시설 설치 등 수도 증대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을이라는 ODA 핵심 목표를 실현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하우스 재배를 통한 야채 재배 기술 전수 및 지하수 간정 설치, 학용품 및 교복 지원 등을 대행하며 농업과 기술, 교육, 위생 분야를 연계한 통합적 지역 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정책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청정 농업과 교육 인프라 연계형 마을 개발 모델이 국제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3년과 2024년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대상으로 학교 울타리 교실 리모델링, 위생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이전을 넘어서 제주의 경험과 가치, 특히 공동체 중심의 개발 모델, 친환경적인 자원관리, 교육과 위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의 영향을 강화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눔이 아닌 상호발전과 공존을 위한 협력이 틀이며 제주의 ODA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회에서는 사업 제주가 지닌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재자이자 글로벌 의제의 실험장으로서 앞으로도 개발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가 선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나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농업 등의 정책은 향후 국제사회가 직면할 지속 가능 발전 이슈에 대한 협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주의 ODA 사업은 단순한 국제 원조가 아니라 제주의 지혜와 경험을 세계화 나누는 과정이며 있는 제주와 국제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 과정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생활운동을 포함한 제주형 국제협력 모델을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할 적극적인 대응이자 제주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가치 확산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영님 감사합니다. 제가 서승희 시장 전에 바로 옆에 우리 김현영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생활운동이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나라에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갔을 때 생활운동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현재 한 50개 국가에 지금 생활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그때 기억에는 여러 정정부에서 행정단체부에서 이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 들어보면 제주도에서도 생활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하는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번 또 우리 가장 중요한 또 비교육 분야인데요.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거기 지금 김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했던 그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ODA 사업은 단순한 국제 원조가 아니라 제주의 지혜와 경험을 세계화 나누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제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 변형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길 수 있는 기회란 이 말이 제가 보는 거의 에센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말 드리겠습니다. Professor Dr. Payo for your discourse for 5 minutes. Greetings, distinguished guests, experts, and all the participants. Today, I feel privileged to be here,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Jeju Provincial Government, KOICA, and as a who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 I am going to address it's not the long presentation. So on the topic of the same that what we have been discussing here today. So I thought of giving one perspective from the side of the recipients, because here we may be talking more about from the donor perspective. That's why I thought of taking it over here, the recipient's perspective. So Nepal is also one of the cooperation partners for 50 years, and one of the most supportive South from South Korea. And since 1999, Nepal has been receiving till the 2020 frame almost $200 million. And KOICA has been supporting in rural development, education, healthcare, and marriage.
which have become more successful and more effective in Nepal. And Korea as a donor or recipient perspective, so what recipients would think or what recipients want to, means how they exactly see South Korea as a donor. The first thing is that the mobilization of resources, that most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ey would see that how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mobilize all its resources effectively in the development process. Because many more countries, they have got resources, maybe we can call it that human resources or as well as the natural resources also, but they are not able to mobilize it properly. Similar in the case with the Nepal also, many more developing countries have got the resource cost that we call. And another one is the quality education and economic hardship. So Korea was successful in providing quality education during the hardest economic situation too. Even when it was a difficult situation in Korea, that time also it provided the quality educations to its people, and that is one another area of interest of many developing nations. And another one is the governance and system efficiency, and that one Korea is the best country example to promote system governance. Many more developing countries are lagging behind of this one, and that's why I think that Korea can be a brand of changing the global order here in this sector. And as I told before also, that Korea has provided assistance to Nepal in its strategic, comprehensive, innovative and result-oriented program in the field of technical education and health sector. And one another aspect that another areas of interest is that key higher education. This I talked it over here, like K-pop and for branding. Se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university students in many major graduates without proper skills. They have the degrees of bachelor's and the master's, but they don't have proper skills. So in this area KOICA can help a lot. Because for this, the KOICA does not need to make the big infrastructures. The universities are there, schools are there, colleges are there. I think this is one area where KOICA can bring the tremendous result in this one. That is my opinion, and it will also be an opportunity to promote key higher educations to the world. And another one, local governments and the Samar movement. And many countries like Nepal, they have started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recently. These countries can achieve social development only when these local governments become able to mobilize all the resources, where there is the gap in developing countries. So Korea should focus on helping these new levels of governments, as it has the unique experience of Semal movement, Semal Undom. So in my opinion, it seems some revision has to be made from the experience of Nepal, that in the Semal movement,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 in planning and resource mobilization, strengthening social capital through the participatory development project, and school-based clean environment programs. Here, if Semal Undom movement is focused on this one, I think many countries can benefit for the social development as well. And it's quite lengthy that I will be telling that now the world order is changing. Now the many were previously, one of our respected speaker also mentioned that the Western aid is something different than the Korean aid. So Western aid is somehow they impose the ism. They say that it can be the idealism or something else. But Korea doesn't do this one. So these days, the world is facing the democratic backsliding, and the populism and other things are rising in the world. In this case, Korean democracy is showing different identity. So the developing world wants to learn how Korea was and is able to institutionalize the democracy in short period.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y get the democracy and later on it is again snatched away. So here, Korea can be somehow helpful in strengthening the democracies in the developing world here. And in the past, we know that the dominant trend of Western countries was this one, institutionalizing the democracy or strengthening. Now I think Korea should take a step on it, because so-called
major powers of the world are turning their eyes blind in this aspect of because of their national interest or many bodies. Here, Korea can enter to the world and I think it can create one image or the brand for South Korea as a soft power, as we know that middle power country is South Korea, and it can impress and influence the rest of the world. And as the topic is of Jesu's values, ODAs, spreading Jesus values toward ODA, I thought of getting, I think the best one, our professor, Project Haq, I think he presented before also that how it was done Indonesia. And main problem of many developing nations where the Korea from South Korea goes, most of the countries, major cities are highly polluted. There, because of the lack of the proper waste management system. So in this one, I think Jeju can lead and work together with Korea. And similarly, the Simao movement can be another medium to speed its values. And agricultural innovations and value chains, another field where Korea is supporting globally. This can be, I think this can be, Korea can be a good partner for all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new agricultural network, and that would lead to the agricultural innovation and system change. And finally, Korea has remained one of the effective donors since its establishment, as it has the experience of being recipient. That is why Korean aid is different than the Western aid or other aid. So it would be, of course, effective. And Korea should focus its ODA climate change issues also. And though Korea is emphasizing on promoting civil society in developing world, it is facing difficulties in reaching to local elites. That is one of the problems where the Korea, I think, has to identify there. Unless it gives priority in research and activism, it is hard to do so. So it should take reference to Nordic countries, mostly in this case. That is what I think it over here. Thank you. If the time permits, I'll take part in the discussion agai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Mario. It is very interesting to see the Korea's OD from the point of recipient, especially in Nepal. He said his country is very appreciative to Korea's OD because of so many financial support and technical support as well. And also he appreciated Korea's Saeman-Unong and others. But his point is a real division is necessary in Saeman-Unong because his country is facing democratic recession and others, and local government is stressing about that. So I also echo with his opinion. He finally talked about agricultural innovation. It is quite necessary in this field, combining innovative ideas and technologies in the internet. So I appreciate that. Thank you very much. 다음에는 우리 신철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개발인력센터 센터장 신일철입니다. 오늘 아주 두 분이 이제 먼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코이카 제조학기획실장이신 윤상호 실장님께서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제주도까지 오셔가지고 코이카의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그런 것을 발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ODA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 특히 코이카의 예산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코이카의 정책이나 코이카에서 어떤 사업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잘못하면 헛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의 정책이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제주대학교 도지학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 ODA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이 인도네시아 ODA 사업은 저희 제주국제개발인력센터와 제주도청과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이 제주도청이
이렇게 코이카에서 사업에 선정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코이카에서 이제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우리나라 전국에서 지자체 플러스 국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추진기관 이런 데서 27개의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3개의 기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오로지 유일하게 제주도청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주도청에서 워낙 잘해주셨고 제주대학교에서도 잘해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그 제주 포럼의 제목이 제주의 가치를 ODA 사업으로 빛을 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ODA 사업을 해서 전 세계에 제주도의 가치를 알리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인도네시아 폐기물 통합관리 사업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요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제주도에서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해결해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제주도에서 ODA 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를 알리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점을 먼저 챙겨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다 말씀 나온 것이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업을 한번 이제 어떻게 이게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고재학 교수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저희 제주도청에서 인도네시아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많은 사업의 수요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요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본당시에서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매립장이 부족하다 이런 사정을 알고 제주도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봤을 때 제주도청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가스화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마지막까지 다 관리하는 것을 제주도청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주도청이 정말 세계적으로 잘한다 이런 생각에 이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소개하니까 이제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사업을 이 인도네시아 본당시 ODA 사업 말고도 또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하려면 우리가 챙겨야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도의 첫 번째로 제주도의 도 산하기관, 정부 도 출자기관도 있고 출연기관도 있고 또 일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도 투자기관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주개발연구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제주연구원도 있고 뭐 여성환경연구원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과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제주도 내에 있는 이 출연기관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이 기업들이 도대체 본인들이 세계에 퍼뜨릴 만큼 전수해야 될 만큼 강점이 무엇인지를 도 내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각 그 기업들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관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뭔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것이 뭔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아이템이.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업은 환경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부터 끝까지 매립할 때까지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돈에 있는 기관, 기업들의 강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청한테 숙제를 좀 맡기고 싶어요. 이 도청에서 이 담당 부서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출연기관 정말 할 거 없이 특별히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밥을 먹을 의지가 있어야 밥상을 차리면 먹죠. 제가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3년 이상 있으면서 ODA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ODA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있긴 있는데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ODA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수는 당연히 부족하고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ODA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개도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에서 이익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또 이 ODA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A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순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청에게 두 번째 숙제로 도내 기관이나 기업들을 전부 모아놓고 ODA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각 기관이나 기업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들이 가지고 ODA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원구에서 절실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원구에서 꼭 하고 싶은 거. 수원구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문상호 실장님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정책에도 부합돼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포이카 정책에도 부합돼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을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좋은 사업을 처음 시작 이렇게 사업 기획부터요. 우리 이번에 제주대학교에서 강경인 교수님이랑 고재혁 교수님이 이렇게 기획하신 것처럼 사업 기획도 잘 하고 또 사업을 현장에 가서 대도국에 가서 추진도 잘 하고 또 성과 관리도 잘 하고 이런 사업 수행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ODA 사업을 가지고 제주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려면 이렇게 ODA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도에서도 할 일이 많고 각 기관들도 많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포럼을 우리 그 제주도청에서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제주도의 많은 기관 기업들이 ODA 산업에 참여해서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약간 오버된 부분이기 때문에 끊으려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비밀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끊지 못했는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어려운 우리 사업에 중앙발전단체는 처음으로 그것도 거의 100만 달러니까 이건 굉장합니다. 보통 한 개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되는데 1000만 달러 정도가 되면은 코이카에서 이제 큰 사람이 그것도 지원발전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고요. 이 계기 통해 가지고 제주 내 어디가 좀 부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주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개도국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중화 박사님이 또 귀중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이중화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귀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가 이제 작년에 연구를 마치고 나서 제주 포럼이 올해 할 때는 ODA 관련돼서 도청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제주의 ODA 추진 방향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앞에서 말씀 주셨던 문상원 실장님께서 딱 첫 번째로 주셨던 중요한 리스트 중에 하나가 국익 중심. 결국 우리가 ODA 한다는 건 우리 후보가 다 좋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냐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중앙에서 볼 때 이거 제주 잘하더라 이렇게 좀 인지가 돼가지고 제주가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익 중심에 대한 걸로 좀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합 하에서 새로운 집합들을 만들어서 교집합을 찾고 해서 가장 교집합이 많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꺼내고 그걸 성과로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결국 이게 교집합의 연속이에요. 그 교집합의 연속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전략 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치로 생각했던 거는 국가 ODA 현황판에서 국가에서 어찌됐든 국가협력 전략으로 해서 국가 수원국별로 협력하고자 하는 기본 틀이 있고 또 통계 데이터도 OECD나 코이카에서도 잘 발표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체크해서 국가의 리스트에 보면 이 국가에 요구한다고 했는데 통계 데이터 한번 추시고 봤더니 계속 얘는 몇 년간 비어있어. 그러면 조만간 이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이했을 때 국가에서도 뭔가 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주의 ODA 역량 이거는 지금 우리 제주 국제개발협력 센터에서도 이제 그 기업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역량을 좀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청과 협업돼서 DB화됩니다. 중요한 건 DB화입니다. 데이터로 관리가 됩니다. 그것이 숫자이건 문자이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이렇게 설계하고 오른쪽에서 이제 실행 역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역량은 직접적인 부분도 있고 간접적인 부분도 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 그 우연한 기회에 피지의 OD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간 가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윤상원 그 발표자님하고 고재학 교수님께서 주셨던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이제 저한테 막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런 걸 실제로 체감을 하고 나니까 저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들을 사업 주체들만 하신 게 아니라 ODA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어떠한 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해서 한 분씩 체험할 수 있게끔 사업하면서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ODA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 기회가 있다는 걸 인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도 한 200~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코이카에서 정말 많은 사업하고 있고요. 농림부, 해수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전문가들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잘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해당 국가에서 지원했던 사업들 추진했을 때 있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애로사항을 그 국가에 영사관하고 함께 해결했던 그러한 스토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좀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가지고 결국 토론문에 들었던 것이 이러한 전략 설계와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 역량 강화의 우수 모델로서 ODA 사업에서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이러한 부분에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토론문에 들었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주셨던 말씀 드리면서 딱 든 생각이 우리 제주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러한 성공 사례가 있는가 이것도 DB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원국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게 아까 앞에서 그 네팔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 교육을 배워주면 실질적인 역량이 강해지지 않는 학생들 그럼 우리가 그 네팔에 가서 만약에 ODA 사업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제주에서 뭔가 학습을 하고 싶고 유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을 데리고 와서
또 교육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친구가 네팔의 주요 장차만큼 되는 분의 자녀일 경우도 우리는 대한민국과 네팔의 협력에 있어서 제주가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가 그 자매 결혼 도시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 리스트를 잘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차는 이러한 인사들이 해당 국가에 가서 무언가 협력을 했을 때 우리의 자매결혼 도시였던 네트워킹하고 국가의 움직임하고 좀 매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주시하다가 그게 딱 터지면은 앞서서 했었던 데이터와 뭐 계획과 전략에 매칭해갖고 야 우리 이 국가의 자매결혼 도시 정보를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자. 이러한 모습도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 국제계획 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주셨던 내용들이 이런 계획에 수립이 돼가지고 체크하면서 아 이거 계획 수립했는데 안 됐어. 안 된 이유 책임 아닙니다. 안 된 이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법해요. 이렇게 해외적으로 노는 거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사드가 터지는 코로나가 터지는 문제가 되는 변수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집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거, 중앙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잘 그려갖고 교집합 짜서 실행하고 성공된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관련 기관에서 잘 구축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화 박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3시 정각에 지금 마쳐야 되기 때문에 후보에서는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잘 되는 데하고 못 되는 데하고 딱 구분되는 것은 뭐냐면 도의사님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관심입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많으면 어디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또 중단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번에 어디에 대한 부분을 정말 뭐 제가 보니까 큰 틈 점프를 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가 어디 사업을 정말 메인스트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바라고요. 오늘 토론을 특히 그 주제를 발표하신 문상훈 실장님 그리고 고재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신 김창희 회장님 다음에 아리아 교수님 그리고 신철 신대장님 그리고 이종호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ODA 사업이 세계 속에서 제주가 최고로 빛을 발하는 그날을 위하여 저희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큰 박수를 치면서